일도 많고 건드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많은 질문들 부탁드리고요. 먼저 저희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인사 말씀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소개했다시피 저는 국제 공동 연출한 임지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는 처음 보는데 완전히 새롭게 느껴져서 좀 신기한 경험이었고 관객분들 어떻게 보셨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공동 연출한 이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같이 관객분들 같이 보니까 조금 조마조마하면서 반응이 어떤지 궁금해하면서 봤던 것 같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정이 역할 맡았던 김주아입니다.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영화가 완성된 거를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또 이렇게 영화관에서 영화 완성된 거 볼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다행이었던 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영 역을 맡은 이사영입니다. 영화 완성된 거를 또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처음 보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이렇게 어렵게 와주셔서 다 같이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해주시기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시간이 좀 걸리실 테니까 간단한 질문부터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너무 이렇게 가장 많은 또 이미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로 또 시작을 하시게 되셨는지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시작은 이제 미비있으나 끝은 천대하리라 이런 거일 것 같은데요. 그런 시작하시는 계기 같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어느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 모두가 각자의 민영이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각종의 민영이와 비슷한 친구가 있었고 그 친구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여서 좀 설레고 좀 들뜬 마음으로 찾아갔었는데 좀 그런 마음들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너무 서운하고 좀 다름만을 느끼고 돌아온 하루를 보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종종 그 친구와 그 날과 뭔가 제가 그날 느꼈던 감정들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날 느꼈던 서운함이 뭔가 어떻게 보면 제가 그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의 크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서운함이란 감정이 소중한 감정이구나 그런 거를 느꼈고 그래서 시나리오를 발전시키면서 좀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추가가 됐는데 처음에 출발은 그런 서운함이라는 감정을 좀 담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주인공도 두 분이시지만 또 감독님들도 또 두 분이시면서 공동으로 이걸 또 만들어 나가셨던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 저희 시나리오 일단 저희가 초보를 썼고 저희가 딱히 정해진 어떤 기한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오랫동안 시나리오를 같이 발전시키면서 만족스러울 때까지 같이 발전을 시키고 아무래도 주인공이 둘이다 보니까 각각 저 성향에 맞는 인물을 좀 맡아서 시나리오 작업, 대사 작업을 그런 식으로 좀 역할을 나눠서 하기도 했었어요. 그 배우님들께도 조금 먼저 궁금한 게 시나리오를 딱 받으셨을 때 어떤 감정이셨을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요 딱 그 시점에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 가는 부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그러니까 벌써 시간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 그때 시나리오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도 막 이 상황이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내 얘기 같고 이런 생각은 사실 많이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누군가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느끼는 그런 공감과 제 얘기 같은 느낌이 더 크게 다가왔었고 제가 연기할 때 너무 정희에게 공감하고 정희의 이야기를 제 이야기처럼 동일시하지 않았어서 제가 볼 때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봤을 때는 사실 그냥 너무 특이한 친구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과 촬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뭐 민영이나 친구들이 어떤 배우분들이 연기를 하게 될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처음에 시나리오 받았을 때 분위기 자체나 상황이나 장면들은 되게 평범하고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사를 자세히 읽어보다 보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좀 힘들었는데 이걸 계속 곱씹으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영화를 보면서 완전히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관객분들께서 벌써 많은 질문들을 주고 계신데요. 첫 번째 조금 이제 감상하고 합해서 좀 읽어드리면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재밌고 뭉클하고 이상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지막에 너는 이제 혼혈이다라고 하면서 F를 주게 되잖아요. 그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관객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감독님들도 어떤 생각이셨는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한국인이라는 단어가 영화에서 여러 차례 등장을 하는데 일단 민영이 동기들을 얘기할 때 등장을 하고 또 정희가 민영이에게 쓴 성적표에 등장을 하는데 어쩌면 민영이는 자기 자신을 한국인에 속해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희가 보기에는 어쩌면 민영이도 그런 부정적으로 본 건 아니고 그냥 한국인이라는 민영이가 말한 특성 안에 민영이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에 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약간의 안타까움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면서 민영이의 어떤 외로움과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전달하고 싶었던 의미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정희는 어떤 생각으로 또 들었을지도 조금 궁금해요. 감독님들의 이제 생각도 있으셨겠지만 그 성적표를 쭉 작성하면서 느낌이나 그때 감정 같은 거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삶, 이 F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뭐 경제나 패션 감각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평가할 때. 근데 한국인의 삶, 이 F를 준 걸 보고 정희가 민영이가 한국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씬 자체에서 동시에는 저희가 별 생각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게 되게 크게 다가왔었구나. 좀 정희한테 많은 생각을 들게끔 했구나 그 말이.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영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이것도 전 조금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이 제목을 이제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질문 주셨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김민영의 성적표라고 생각할 텐데 이제 또 성적표에 김민영이라고 이렇게 지으신 점도 궁금하다고 이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제목 고민이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가 이 영화의 톤에 맞게 좀 독특한 제목이면 좋겠다 싶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보시다시피 영화에서 성적표라는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고 중요한 의미로 쓰이는데 민영 입장에서는 좀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정희한테는 민영이에 대한 어떤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데 그래서 어쩌면 성적표라는 단어가 명사이지만 민영이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수식 형용사처럼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좀 앞에다가 넣어봤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성적표를 통해서 성적표 속에 김민영은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또 이렇게 보면서 들게 됐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관련해서 이제 이 보면 저희가 그 굉장히 이 주인공들이 좀 이렇게 무표정하게 등장하거나 이런 약간 순간 멈춤 같은 이런 순간들이 되게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셨네요. 어떤 영화의 톤이나 연기 네네, 면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 톤을 잡을 때는 저희가 사실 배우분들한테 좀 미안한 게 약간 뽐내고 발산하는 연기보다는 조금 저희가 원하는 톤이 좀 명확했어요. 좀 약간 덜어내고 되게 담백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톤을 잡는 데까지는 조금 사전에 많이 맞춰준 점이 고맙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 톤을 한번 잡고 난 이후에는 따로 디렉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줘서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보면 영화의 시작이 그 친구들의 그 삼행시 클럽의 저희 해체식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게 관계가 이제 이 끝나는 이 시기로 등장을 하고, 이 친구들은 환상 외에는 다시 이제 한 장면의 셋이 등장하지는 않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또 시작하신 이유와 또 너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행시 클럽이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이런 나중에 뭐 청자켓 클럽도 막 생기고 이렇게 있던데, 이런 클럽들에 관한 것도 약간 궁금했습니다. 그런 설정도. 우선 해체식으로 시작했던 이유는 영화의 후반으로 이 영화가 고등학교 때 친했던 세 친구가 점점 어떻게 보면 다른 선택을 하면서 서로 멀어지게 되는 상황을 좀 맞게 되는 영화인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좀 전조 현상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런 느낌으로 좀 시작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삼행시 클럽의 경우에는 이건 약간 제가 평소에 좀 친구들이랑 해보고 싶었던 동아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보통 삼행시라고 하면 좀 예능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재밌고 센스 있는 그런 삼행시를 생각하시는데, 좀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삼행시 클럽을 만들어보고 싶었고, 이게 이 세 친구들에게 좀 남들과는 절대 공유할 수 없는, 이 세 친구들끼리만 공유가 가능한 그런 어떤 즐거운 추억, 놀이를 만들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가장 또 영화 이렇게 촬영하시면서 행복했던 순간들, 뭐 이런 순간이 있으셨을까?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굉장히 조금 힘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분위기는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들이 어떠했는지 배우님들께도 조금 여쭤볼까요? 감독님께도 말씀 듣고요.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사실 촬영장 분위기가 정말 너무 좋았어서 다들 너무 배려도 많이 해주시고 화목하게 잘 촬영을 했지만, 가끔 등장하는 숲 촬영을 했을 때 숲에서 다 같이 나무와 벌레와 흙을 뚫고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려서 촬영을 하면서 다 같이 보람된 미소를 띠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전 방금까지도 정하지 못했는데 생각난 게, 사실 저도 너무 모든 촬영이 재밌고 또 편하고 좋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진짜 제주도 간 거. 그거는 제 연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큰 영향을 준 씬이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 톤 자체가 일상 톤이 아니라 시트콤에서부터 나온 톤이기 때문에 좀 더 과장되어 있었어야 하고, 그리고 거기는 저희를 제외한, 그것도 좀 최소 스텝으로 갔었어서 저희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실제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었고,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연기를 하는 게 되게 저를 놓는 방법을 이제 약간 배웠던 것 같아요. 그 촬영하면서. 그래서 추후의 연기에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영화 안에서처럼 잠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오신 거는 아니신 거죠?
공항에서만 있다 오신 거? 한 끼 식사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 네, 역시 영화랑 그 관련해서 조금 이렇게 더 여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숲의 장면이나 뭐 이런 그리고 질문 주신 것 중에 이제 민영이의 여행 사진을 딱 그 바다로 옮겨놓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약간 그렇게 이 안에 판타지 같은 장면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런 장면들 하신 그러니까 뭐 효과 뭐 그런 장면들을 쓰신 이유도 조금 궁금하고요. 그 관련해서 이거 아까 이제 말씀하신 여행 사진을 이제 옮겨놓은 정의의 의도도 조금 궁금하시다고 질문하십니다. 일단 여행 사진 그때가 민영이가 말없이 떠나간 이유였어서 정의 어떤 서운한 마음이 약간 표현된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씬뿐만 아니라 아까 판타지적인 요소들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정의의 어떤 특성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되게 이야기꾼이고 되게 상상력이 많은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의가 뭐 일기장을 읽을 때도 그렇고 뭐 숲 장면 상상할 때도 그렇고 그 정의의 생각이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정의가 하는 상상들을 조금 정의 감정이 잘 담기게 어떻게 표현을 잘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표현하는 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영화의 톤이 좀 특이하다 아니면은 좀 판타지적이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저희가 아까 잊어버렸는데 이 자리에 정일 역할하는 제가 소원 소개하려고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정일 역할에 종민 배우가 와주셔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여기 채팅창에 또 남겨놓으시면요 질문 이렇게 질문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하시면서요, 그러니까 보면 테니스의 왕자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딱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특히 여기에서 이제 만화 속 의상 도 그렇고 그런 유머 코드 같은 게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의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 만들어 하시거나 이제 신경 쓰신 부분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테니스의 왕자 의상 그대로 쓰시거나 그게 저희가 봤을 땐 너무 막 만화적이진 않고 또 일상복, 체육복 느낌이 나서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택하게 됐고 나머지 두 인물의 의상 코드도 저희는 좀 명확하게 잡았는데 정의의 경우는 좀 스포티 앤 내추럴 같은 느낌으로 정의의 어떤 일복에서의 철학은 약간 실용성을 추구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패션 철학을 좀 정립해 나가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정의가 보기에도 민영이 뭐 여름에 여름 멋쟁이 더워 죽는다라고 표현을 하듯이 저희가 잡은 컨셉은 약간 여름에 앙고라 니트를 입는 그런 멋쟁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잡아 나갔고 그래서 여름에 좀 서영 배우가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네요. 의상 얘기하니까 왜 정의가 입어보는 과잠바가 대구대학교를 안 써있다고 그 말씀도 하시는데요. 다른 의미가 좀 있었나라는 굉장히 이게 잘 디테일하게 잘 보십니다. 사실 그게 좀 민영 오빠의 집인 설정이어서 민영 오빠의 옷이고 또 그 전공 서적도 민영 오빠의 책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고 다른 대학교인 것 같아요. 정의가 정말 그러니까 민영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민영은 겉으로는 굉장히 막 어쩌면 큰 생각이 없이 우리가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일상에서 흔히 보는 학생처럼 이렇게 막 보이는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꿈도 있고 그리고 이루지 못할 혹은 그런 뭐 이상한 억압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보시면 가족 사진 하나로 굉장히 정말 이 대대로 군인과 이 남성들로만 딱 돼 있는 이 가족 사진 한 장으로 또 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디테일도 되게
보였는데요. 그런 또 그 가족 사진 설정 이런 것도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민영이가 어떤 정의도 정의 집안 나름의 화목해 보이지만 약간의 뭐 부담이나 좀 묘한 어색함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민영이의 가족에도 뭔가 억눌려 있고 그런 영향이 민영이에게 있는 게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실제로도 좀 그런 본인 가족 분들은 약간 그런 집안에 그런 게 실제로도 있다라고 보신 분들이 말씀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보면 이제 그 민영의 삶이 좀 보편적인 삶처럼 보이고 정의의 삶은 저희가 흔히 가지 않는 그런 삶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그 이런 삶이라도 그 다들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그런 삶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요, 관객분께서. 감독님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또 의도를 하셨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우선 조금 민영이, 정의 그리고 산나, 정인이도 어떻게 보면 좀 다 다른 선택을 하는 친구들을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정의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한국 사회에서 보편적인 길을 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의 선택인 거고, 이게 뭔가 보편적이다 아니다 이렇게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다 각자의 다른 선택들을 하는 과정을 좀 그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요, 그 정의가 있을 때 어른들이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되게 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기 시험 볼 때도 그렇고 그런 장면들도 조금 궁금했었거든요. 그 항상 정의가 할아버지랑 이제 민영 할아버지 정의 이렇게 있었던 장면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볼 때 거기 뭐 이제 할머니의 장면이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세대들하고 또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좀 이렇게 눈에 보였었는데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의도가 있으셨는 건지. 정의 캐릭터 고민할 때 그냥 관찰력도 풍부하고, 관찰력도 좋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그냥 주변에 관심을 잘 두는, 그냥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그냥 열어놓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수능신에서도 할머니 수험생분에 섭외했고, 되게 정의 캐릭터성이 좀 반영이 된 장면들인 것 같아요. 그 김주하 배우님하고 윤서연 배우님께서는 이게 다시 이제 앞으로 질문을 좀 돌아가는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기하신 캐릭터들이 정말 이렇게 좀 닮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얼마큼 정도 녹아 있으신 건지, 혹은 또 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신지 그거 조금 궁금하거든요. 이제 촬영하기 전에 이 캐릭터에 대한 톤이나 뭐 대사 같은 거 이제 리딩할 때 좀 진짜 많이 고쳤어요. 많이 고쳤고, 많이 포기하고, 많이 생각도 바꿨고. 근데 이제 그런 연기적인 막 스킬들, 딕션이나 막 말 속도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정의라는 캐릭터를 초반에는 제가 되게 이해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독님들이 엄청 명확하세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 아니구나 이러고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얘는 이해를 못 하겠어. 누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해하는 걸 포기하는 순간부터 감독님들이 그거라고 막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약간 맡은 인물을 좀 잘 이해하고 많이 친해지고 가까워진 다음에 연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고 유일무이한 캐릭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캐릭터를 분석하는 폭도 넓어지고 저의 연기적인 것에 있어서 되게 많은 것을 넓혀준 그런 캐릭터였어요. 정의를 만난 것 자체가. 민영이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저와 닮은 점을 찾고 싶었어요. 그래서 굳이 찾은 게 정의에 비해서 좀 현실적인 편이라는 것과 그리고 속으로 많이 생각하고 겉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숨긴다는 것 그런 것들에서 좀 닮은 점을 찾았지만 더 이상의 닮은 점 찾기는 사실 포기를 했고요. 그보다는 감독님들께서 저를 선택해주신 이유 중에 하나인 저의 작은 모습들? 저는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는지 몰랐는데 저에게서 발견해주신 그 모습들을 좀 극대화시키고 싶다라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해서 민영이랑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공간에 상상력이 없다는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었다라고 또 이제 말씀하시면서요. 이 시나리오를 쓰시면서 그 상상력이나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또 뭐 노하우나 비결 같은 게 있으신지 또 여쭤보셨거든요. 워낙 시나리오가 너무 창의적이고 독특해서 또 이런 말씀, 시나리오에 관한 질문이 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평소에 좀 제가 하는 상상들, 생각들이 조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 이후에도 둘이 같이 만나서 사실 작업을 하면서 작업 방식이 정말 노트북 한 대 두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서로 한 인물씩 맡아 싸워보기도 하고 그냥 계속 녹음도 해보고 말하는 거 그러면서 그냥 계속 이야기하면서 좀 아는 아이디어들이나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보면서 그 테니스장에서 계속 그 뒤에 걸리는 그 TV 속에 있는 게 거의 그 시선 강탈을 딱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그 시트콤인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시트콤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어떤 이유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가 너무 보는 시트콤이었고 정의라는 캐릭터가 가진 어떤 관계, 친구들에 관한 이상적인 좀 생각들과 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영삼이와 친구들의 관계가. 남들은 좀 이상하고 왜 저렇게 바보같이 행동을 해? 라고 말을 해도 정의가 보기에는 되게 즐거워 보이고 정말 우리끼리만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들? 그런 게 정의의 캐릭터의 그런 좀 원하는 그런 관계와 좀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그 판타지 장면에 그때 장면에는 저희 그 새 친구 외에도 우리 테니스의 문자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네 분이 그 환상 속에 들어가 있는지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영상이나 친구들의 그 그러니까 시트콤 씬을 생각할 때 정의한테는 어쩜 당연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소중한 주변 인물들을 대입해서 생각해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당연하게 4명이 그냥 같이 들어갔고 저희 또 이 네 친구가 다 한꺼번에 있는 장면을 보고 싶어 했던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그리고 또 질문도 오신 것 중에요.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그러니까 민영이 정의의 전화를 받지 않는 수능이 끝나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 그 받지 않은 이유도 조금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그건 저희가 또 배우님께 여쭤볼까요? 사실 민영이 정의의 전화를 받지 않는 이유가 대본에 명확하게 나와 있진 않았지만 제가 당시에 생각을 했을 때는 어떤 민영이만의 만족치 그리고 가족들에서의 그런 억압 그런 것들에 비해서 자신의 수능 성적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워낙에 솔직하게 내면을 표현하는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정의의 전화를 받는다고 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지 다 잊고 게임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숲에 이제 그 장면에서 봤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정의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민영이 등장을 했었던 그것도 조금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혹시 고민을 하진 않으셨을까? 누군가의 얼굴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요.
저희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이고 싶은 주된 정서가 외로움이라는 정서였는데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누가 더 외로운지에 대한 질문도 있는 것 같고 또 사람들이 보기엔 정의가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더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저희가 혼자 민영이 집에서 밤을 지새면서 민영이 몰랐던 모습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정의가 느끼기에는 민영이도 조금 자기와 같이 외로운 인물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아무래도 반영이 된 장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저희가 이제 조금 또 아쉽지만 정리를 슬슬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그 질문하신 중에 이제 다음 계획, 향후 계획이 또 어떠신지 궁금해하시는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거랑 해서 마지막 인사하고 또 이 다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저는 일단 계획은 제가 지금 치아 교정을 하고 있어서 치아 교정을 하는 동안 연기 활동을 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고요. 민영이처럼 이제 대학을 가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할 것 같고 교정이 끝나고 난다면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먼 길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넷플릭스 지금 우리 학교는 드라마 촬영 마쳤고요. 그리고 JTBC 날아올라라 나비 드라마 지금 촬영 중이고 멘탈리스트라고 미드 리메이크작 촬영 중입니다. 더 좋은 모습 또 여기랑은 또 다른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으니까 찾아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화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우선 저는 이 작품을 좀 잘 완성하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작품을 우선 잘 마무리하고 싶고 또 이 작품을 만들면서 좀 모두가 각자의 정의, 각자의 민영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시고 좀 잊고 있던 그런 감정들, 잊고 있던 관계들이 생각나는 영화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이른 시간에 피곤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쟤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영화의 마무리를 계속 잘 해나가고 싶고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정말 영화를 정말 많이 봤는데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봐도 똑같겠거니 했는데 진짜 너무 달라서 좀 마음이 되게 그렇고요. 오랜만에 전주 영화제 통해서 배우분들도 같이 다시 오랜만에 만나고 스태프분들도 오랜만에 만나고 또 관객분들 처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앞으로 남은 영화제 잘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참 힘들지만 이렇게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진짜 이런 시절일수록 너무 중요하고 아주 정말 행복한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 성적표의 김민영은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이제 이 영화제로 시작을 해서 또 그 극장과 그 이후에 다양한 장에서 만나시게 될 텐데요. 배우님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이 영화에도 많은 애정과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독님과 배우님들께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한 마음에 자체 제작한 엽서 아주 작고 소소한 엽서가 하나 앞에다 배치를 할 건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까지 주시고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요. 저희 배우님과 감독님들 먼저